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2023년 제34회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공전무 제1회 모의고사 2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인데요. 1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법인인 개업공개사만 가능하고 부칙 개공은 안되죠. 2번에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은 갑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할 수 있고요. 3번 폐업 신고를 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갑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수 없다. 이게 X네요. 폐업을 해가지고 죄지어서 등록 취소된 게 아니라 폐업을 해서 등록 취소된 경우는 등록 취소되고 나서 3년 지나야 된다는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이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5번에 매수신청 대리꾼의 범위에 해당되는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나 임원은 출석할 수 없습니다. 자, 22번입니다. 확인 설명에 대해서 틀린 것인데 1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설명서 작성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에는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되고요. 확인설명서, 계약서,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해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개보수 산출 내역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임대 의뢰인이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 불응한 경우는 그 사실을 매수 임차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설명서 서식에 기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기재할 의무 없다 해가지고 X가 되겠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5번 지문입니다. 상가건물 임차권 양도 계약을 중개하는 경우 양수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대항력 우선 면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 설명할 의무가 있고요.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3번입니다. 중개 보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권리관계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받을 수 있고요. 2번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 거래 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고요. 중개보수는. 그 다음에 3번 주택 외의 경우 국토부령으로 정하고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습니다. 4번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 간의 거래 행위가 해제된 경우 보수받을 수 없고요. 5번 중개사물인 주택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를 경우에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주택 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번입니다. 확인설명서 2의 서식 옳은 것입니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세부 확인사항은 맞는데 1의 서식의 기재사항이고 2의 서식 기재사항 아닙니다. 내진설계 적용 여부 이거는 1, 2 서식 모두 기재사항이죠. 실제 권리관계 모든 서식 기재사항이고요. 리얼, 일조량, 소음, 진동 등 환경조건은 1의 서식 기재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입니다. 보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주택에 대한 주택 임대차에 대한 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8, 이 1000분의 8이 아니고 1000분의 6으로 받겠죠. 옛날에 1000분의 8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1000분의 6이 되겠습니다. 1000분의 6. 1000분의 6. 예, 1000분의 6 이내의 한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합니다. 1000분의 6으로 고쳐주시고요. 지금 모의고사에는 1000분의 6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서만 지금 오타가 났네요. 1000분의 6이고요.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한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수하게 되는 총 대금 통상적으로 예금
기납입 중도금,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을 거래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 네, 그렇습니다. 분양권의 경우 실제 주고받는 돈입니다. 분양가가 아니고요. 3번 교환의 경우에는 거래 금액이 큰 걸 기준으로 하고요. 4번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이면 전부 주택에 관한 보수를 적용합니다. 5번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고 상하수도 시설이 갖추어진 전용 입식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및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임대차에 대한 보수 상한요율은 거래금액의 1000분의 5가 아니라 1000분의 4지요. 1000분의 4. 1000분의 4가 되겠습니다. 1000분의 5가 아니고 1000분의 4.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물론 1번도 이거 지금 오타 고치라고 했죠. 최대 임대차는 1000분의 6, 매매는 1000분의 7입니다. 15억 이상인 경우.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6번입니다. 교육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 실무교육은 등록 기준에 해당하고요. 니은에 폐업 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공개사로 고용신고를 하는 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했는데 이 사전교육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1년. 교육받고 1년 안에 개업하거나 취직 안 하면 다시 받아야 되고요. 그만두고 1년 안에 다시 개업하거나 취직하려면 안 받아도 됩니다.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디귿 연수교육은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연수교육 안 받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합니다. 연수교육만 처벌 규정이 있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는 공시지가를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인 경우에는 공개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거래 당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되죠. 2번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3번 전속중개계약은 법령이 정하는 계약서에 의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전속중개계약 체결 후 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2주일에 1회입니다. 일주일에 2회 아니고요. 5번 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할 때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공시지가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번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개업공개사 등이 아닌 제3자의 중개행위로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제3자는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 법, 왜냐하면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험 가입이 안 되잖아요. 보증 가입이. 그래서 보험금을 안 준다 이 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다 사고가 나도 이 법상 책임은 없습니다. 민법상 책임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계약금 중도금을 떼먹는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3번 업무 개시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4번 장소 제공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 다음에 5번은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29번입니다. 경매에 대해서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지 않는 때에만 했는데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넘지 않는 때가 아니라 넘는 때에만. 넘지 않는 때에만 X고요. 니은에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어 대금 지급 기한의 통지를 받으면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매각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예, 대금 지급 기일에서 기한으로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 매수인은 매각 대금을 다 낸 때 소유권 이전 다 낸 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촉탁한 때, 등기를 촉탁한 때가 아니라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의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 다음에 매각 부동산 이외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하여 매각되어도 선순위 저당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했는데, 저당권, 건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무조건 말소됩니다. 선순위든 후순위든.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30번 문제입니다. 금쟁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매매를 업을 하는 것 금쟁이고요. 그 다음에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3번 상가 전부의 매도 시 사용하려고 매각 조건 등을 기재하여 인쇄해 놓은 양식의 매매 대금과 지급기일 등 해당 사항을 기재한 분양계약서는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등과 관련 있는 증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입니다. 4번 직접거래 효력규정이다. 효력규정이 아니고 단속규정입니다. 그래서 효력규정 X입니다. 즉 직거래를 해도, 즉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직거래했다가도 계약 자체가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처벌받을 뿐입니다. 판례입니다. 5번 탈세 등 관계법령을 위반할 목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매매를 중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금지 행위에 해당합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